1985년 봄 대학 캠퍼스 스물셋 정환이 기타를 쳤습니다. 사랑으로 가는 길은 음정이 왜 이래요? 21살 도희가 웃었죠. 봄볕이 두 사람을 감쌌습니다. 나중에 최고의 의사 되면 제대로 쳐줄게. 약속이에요? 응, 평생 약속. 그로부터 40년 후 간단한 수술이라며 우리 엄마가 지금 중환자실이잖아. 보호자의 손이 정환의 멱살을 움켜쥐었습니다. 병원 복도 수십 명의 의료진이 지켜보는 가운데였죠. 이게 명의가 하는 짓입니까? 사기꾼이지. 61세 대한민국 최고의 외과 의사 이정환 원장. 그의 하얀 가운이 구겨지며 무너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변명조차 할 수 없었죠. 눈물이 흘렀습니다. 40년 명성이 한순간에 추락했습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 남자가 집에서는 더 처참히 무너지고 있다는 걸요. 아내에게조차 외면받는다는 걸.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샹들리에의 화려한 불빛이 연회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특급 호텔 최상층 이정환 병원 확장 기념식. 현수막이 정면을 장식하고 있었죠. 겨울밤의 차가운 공기와 달리 실내는 축하객들의 열기로 후끈했습니다. 원장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이제 분원까지 여신이. 대단하십니다. 아이고, 과찬이세요. 김 회장님 덕분이죠. 이정환은 익숙한 미소를 지으며 악수를 나눴습니다. 61세의 나이가 무색할 만큼 꼿꼿한 자세, 은발이 오히려 위험을 더해주었죠. 그의 곁에 선 여인이 있었습니다. 검은색 드레스를 단정하게 차려입은 59세의 도희였습니다. 원장님 부인께서도 오늘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며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무도 그녀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죠. 도희는 조용히 미소만 지었습니다. 20년 전부터 연습해온 완벽한 원장 부인의 미소였습니다. 연회장 한쪽에서 의료계 인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정환이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도희는 혼자 샴페인 잔을 들고 서 있었죠. 거울처럼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어머, 원장님 사모님이시죠? 저희 아이가 작년에 수술받았는데요. 젊은 부부가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도희는 다시 한번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지금은 괜찮으신가요? 네, 덕분에 완쾌했어요. 원장님이 정말 실력이 좋으시더라고요. 그들도 금세 정환을 찾아 떠났습니다. 도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화려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죠. 40년 그녀가 이정환의 아내가 된 지 40년이 흘렀습니다. 대학 때 만난 그는 의대생이었고 그녀는 문학을 전공하던 학생이었죠. 시를 쓰던 손은 이제 병원 행사 때마다 꽃다발을 받는 일에 익숙해졌습니다. 여보, 김 교수님께 인사드리러 가야겠어. 정환이 잠깐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도희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가 다시 사람들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연회장 구석 소파에 앉아 도희는 핸드백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수첩이 하나 들어 있었죠. 20년 전 마지막으로 쓴 시가 적혀 있는 노트였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그녀만의 비밀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이정환의 아내로 앉아 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 독백이 시작되었습니다. 40년째 그의 성공 뒤에 서서 박수를 치고 있죠. 사람들은 나를 원장, 부인이라 부릅니다. 내 이름은 도희인데
아무도 그 이름을 기억하지 않아요. 축하 케이크가 등장했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고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죠. 도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남편 곁으로 걸어갔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환하게 웃는 정환의 옆에 섰죠. 그런데 그때 한 젊은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도희 선배님, 저 기억하세요? 대학교 문학회 후배 수진이에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연회장의 화려함이 꿈처럼 사라졌습니다. 강남의 저택은 고요했죠. 도희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며 구두를 벗었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 휴대폰 화면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엄마 마이너스 부재 중. 전화 세 통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83세 어머니는 밤늦게 전화하는 법이 없었죠. 도희가 급하게 전화를 걸려는 순간 낯선 번호로 전화가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박도혜 씨 되십니까? 서울대병원 응급실인데요.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핸드백이 바닥에 떨어졌죠. 어머님께서 자전거 사고를 당하셔서 지금 응급실에 계십니다.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은데요. 택시 안에서 도희의 손은 떨렸습니다. 정환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죠. 아직 파티장에서 이 차를 하고 있을 겁니다. 언제나 그랬듯이요. 응급실 입구를 들어서자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커튼으로 둘러싸인 침대들 사이를 헤매다가 겨우 어머니를 찾았죠. 이마에 붕대를 감고 누워있는 모습이 너무 작아 보였습니다. 엄마 간호사가 비닐봉지를 건넸습니다. 피가 묻은 카디건과 지갑, 그리고 깨진 안경이 들어있었죠. 도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우회전하는 차에 치이셨대요.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으셨는데 머리를 부딪히셔서 관찰이 필요합니다. 어머니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주름진 손이 침대 시트 위에 가만히 놓여 있었죠. 도희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거칠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정환이 응급실로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죠. 넥타이는 삐뚤어져 있고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왜 이제야 오는 거예요? 도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 전화를 못 봤어. 김 회장이랑 있었거든. 그 순간 도희 안에서 무언가가 터졌습니다. 40년 동안 꾹꾹 눌러두었던 것이 폭발했죠. 당신 때문이야. 응급실 사람들이 돌아봤습니다. 도희는 상관없었습니다. 40년 동안 나는 당신 가족 행사에만 참석했어요. 명절마다 당신 부모님 모시느라 내 엄마는 혼자 두고 살았잖아요. 엄마가 아프다고 해도 당신 병원 일이 먼저였고 엄마 생신날도 당신 학회 때문에 못 갔어요. 정환이 당황했습니다. 처음 보는 아내의 모습이었죠. 갑자기 왜 이래? 장모님 괜찮으시다니까. 괜찮다고요? 83 노인이 밤에 혼자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게 괜찮은 거예요? 내가 곁에 있었다면. 도희의 목소리가 꺾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죠. 병원. 복도의 흰 형광등 아래 도희는 정환을 바라봤습니다. 21살 때 만난 청년의 모습과 61세가 된 지금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그때도 지금도 그의 눈에는 자신의 성공만 가득했죠. 도희야, 사람들이 보잖아. 정환이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그 말에 도희는 쓴웃음을 지었죠. 그래요. 언제나 남의 시선이 먼저였습니다. 침대에서 어머니가 눈을 떴습니다. 도희를 보고 희미하게 웃었죠. 도희야, 미안하다. 엄마가 조심했어야 하는데. 그 말에 도희는 무너졌습니다. 40년 동안 외로웠을 어머니, 딸이 곁에 없어도 불평 한 번 하지 않은 어머니였죠. 정환은 불편한 듯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병원에서 또 전화가 온 모양이었죠. 도희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잃어버린 것들의 대가였죠. 병실의 새벽은 고요했습니다. 도희는 어머니 곁에서 밤을 새웠죠. 창밖으로 희미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손톱 밑에 낀 흙, 거칠어진 손가락 마디, 깊게 팬 주름들이 보였죠. 이 손이 나를 키웠구나. 도희는 어머니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따뜻함을 전하고 싶었죠. 어머니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도희야, 집에 가서 쉬어. 사위 아침 챙겨줘야지. 그 말에 도희는 쓰게 웃었습니다. 83의 나이에도 어머니는 딸의 시집살이를 걱정했죠. 엄마는요? 엄마 아침은 누가 챙겨줘요? 어머니는 대답 대신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도희의 가슴을 찔렀죠. 오전 10시, 도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정화는 이미 병원에 출근했겠죠. 거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화려한 가구들과 비싼 그림들이 걸려 있지만 그녀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도희는 복도 끝 창고 문 앞에 섰습니다. 20년 동안 열지 않은 문이었죠. 손잡이를 돌리자 먼지가 풀썩 일어났습니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낡은 이젤과 캔버스, 그리고 부통이었죠. 아직도 여기 있었네. 도희는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이젤 다리는 삐걱거렸지만 아직 쓸만했죠. 붓털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그녀는 이젤을 들고 거실로 나왔죠. 거실 한복판, 햇살이 가장 잘 드는 곳에 이젤을 세웠습니다. 창고에서 가져온 물감통을 열었죠. 대부분 말라 있었지만 몇 개는 아직 쓸 수 있었습니다. 도희는 붓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죠. 20년 만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그림 그리는 건 체면이 안 선다고 했던 그날 이후 처음이었죠. 캔버스 위에 첫 선을 그었습니다. 서툴렀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선, 세 번째 선을 그었죠. 어머니의 주름진 손이 캔버스 위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벌컥 열렸죠. 85살의 시어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들어섰습니다. 도우미 아주머니가 따라왔죠. 이게 뭐 하는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거실을 울렸습니다. 도희는 붓을 내려놓았죠. 어머님 오셨어요? 지금 그림 그리고 있는 거니? 내 엄마가 병원에 누워 있는데 시어머니가 이젤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팡이로 바닥을 탕탕 쳤죠. 정환이가 알면 뭐라고 하겠니? 병원장 부인이 이런 걸 하고 있으면 체면이 서겠어? 도희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시어머니와 마주봤죠. 40년 동안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는 거예요. 어머님 뭐라고? 시어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도우미 아주머니도 놀란 표정이었죠. 더는 저를 잃고 싶지 않아서요. 제 엄마가 누워있는 걸 보니까 깨달았어요. 저도 엄마처럼 혼자 늙어갈 거라는 걸요. 아무도 제 이름을 모르는 채로요.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하지만 도희는 물러서지 않았죠. 대드는 게 아니에요. 그저 이제는 제 이름을 찾고 싶다는 거예요. 박도희라는 이름을요. 시어머니가 지팡이를 들어 이젤을 쳤습니다. 캔버스가 바닥에 떨어졌죠. 하지만 도희는 침착하게 그것을 주워들었습니다. 어머님이 뭐라 하셔도 계속 그릴 거예요. 이제는요, 정환이한테 이를 거야.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도우미 아주머니가 부축했죠. 그러세요.
저도 할 말이 있으니까요. 도희는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현관을 나갔죠. 문이 쾅 닫혔습니다. 거실에 혼자 남은 도희는 캔버스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반쯤 그려져 있었죠. 그 손이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야 내가 돌아왔구나라고요. 창밖으로 겨울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곧 정환이 돌아올 시간이었죠. 시어머니의 전화를 받고 화가 나서 들어올 겁니다. 하지만 도희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박도희였습니다. 이정환의 아내가 아닌 그냥 도희였죠. 붓을 다시 적셨습니다. 물감이 캔버스에 스며들었죠. 어둠이 내려앉는 거실에서 도희는 홀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젤 앞에 선 그녀의 그림자가 벽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정환이었죠. 하지만 도희는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온전히 자신의 시간이었으니까요. 이정환 병원 본관. 복도가 소란스러웠습니다. 간호사들이 불안한 눈빛으로 원장실 쪽을 바라봤죠. 유리문 너머로 누군가의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간단한 수술이라고 했잖아요. 50대 중년 남자가 정환의 멱살을 잡고 있었습니다. 정환의 하얀 가운이 구겨졌죠. 비서가 말리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지금 중환자실에 계신다고요. 뇌출혈이 왔다는데 이게 간단한 수술입니까? 정환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61년 인생에서 처음 겪는 일이었죠. 늘 존경받던 그였습니다. 병원장, 명예 모두가 우러러보던 사람이었죠. 정말 죄송합니다. 수술 자체는 성공적이었는데 예상치 못한 합병증이. 변명하지 마세요. 의료사고 아닙니까? 고소할 거예요. 보호자가 정환을 밀쳤습니다. 그가 비틀거렸죠. 복도에 있던 의료진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위대한 이정환 원장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보안 요원들이 달려와 보호자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모두가 봤습니다. 정환은 구겨진 가운을 매만지며 원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블라인드를 내렸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았죠. 책상 위에는 아침 신문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정환 병원 의료 분쟁 휩싸여라는 제목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정환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를 감싸쥐었죠. 손이 떨렸습니다. 40년 동안 쌓아온 명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의사협회 회장이었죠. 그는 받지 않았습니다. 또 울렸습니다. 이번엔 골프 모임 회원이었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죠. 모두가 그를 비웃고 있을 겁니다. 뒤에서 수군거리겠죠. 해가 저물었습니다. 정환은 원장실에서 나오지 않았죠. 비서가 몇 번 노크했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 10시 정환은 비틀거리며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죠. 넥타이는 풀려 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평소의 단정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도희가 이젤 앞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정환은 눈을 의심했죠. 자신의 인생이 무너지는 날 아내는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겁니다. 뭐 하는 거야?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도희가 고개를 들었죠. 평온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림 그리고 있어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아? 정환이 비틀거리며 다가왔습니다. 캔버스를 노려봤죠. 어머니의 초상화가 거의 완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의료사고로 고소당할 거야. 병원이 망할 수도 있어. 내 인생이 끝장날 수도 있다고.
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도희는 붓을 내려놓지 않았죠. 그런데 넌 그림을 그려? 내 인생이 무너지고 있는데? 정환이 캔버스를 잡았습니다. 도희가 그의 손을 막았죠. 놓으세요. 뭐? 제 그림이에요. 놓으라고요. 정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분노가 폭발했죠. 내가 이 집 생활비를 대고 있어. 내가 번 돈으로 내가 먹고 살잖아. 그래서요? 도희가 일어섰습니다. 정환과 마주봤죠. 눈빛이 단단했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까지 당신 거예요? 정환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도희가 계속했죠. 40년 전 21살 때 당신을 만났어요. 당신은 의대생이었고 저는 미대생이었죠. 당신이 공부에 집중해야 한다고 해서 붓을 꺾었어요. 결혼하고는 시어머니가 체면 운운하셔서 그림을 접었고요. 도희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40년의 한이 담겨 있었죠. 당신이 성공하는 동안 저는 조금씩 사라졌어요. 박도희는 죽고 이정환의 아내만 남았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지금이 그런 얘기할 때야? 정환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도희는 흔들리지 않았죠. 40년 전엔 당신을 위에 붓을 꺾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제 자신을 위에 붓을 들 거예요. 정환이 주저앉았습니다. 소파에 털썩 쓰러졌죠.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위대했던 이정환 원장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저 무너진 한 남자가 있을 뿐이었죠. 도희는 다시 이젤 앞에 앉았습니다. 붓을 들었죠. 정환의 흐느낌이 들렸지만 그녀는 그림을 계속 그렸습니다. 창밖은 깊은 밤이었습니다. 거실엔 두 사람만 있었죠. 한 사람은 무너져 있었고 한 사람은 일어서고 있었습니다. 40년 만에 역전된 모습이었습니다. 도희의 눈빛이 캔버스를 향했습니다. 그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죠. 오직 결연함만이 있었습니다. 1985년 여름이었습니다. 명동의 작은 경양식집에 따뜻한 주황빛이 흘렀죠. 나무 테이블 위에는 돈가스와 함박 스테이크가 놓여 있었습니다. 21살의 도희와 23세 정환이 마주 앉아 있었죠. 정환의 머리는 까맣고 풍성했습니다. 눈빛은 열정으로 가득했죠. 의대생 특유의 자신감이 얼굴에 가득했습니다. 도희는 긴 머리를 하나로 묶고 있었습니다. 캔버스 물감이 손톱 밑에 살짝 묻어 있었죠. 우리나라 최고의 외과 의사가 될 거야. 정환이 포크를 들며 말했습니다. 눈이 반짝였죠. 그럼 다음엔 기타로 쳐줘요. 사랑으로. 그 노래요. 도희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볼에 보조개가 생겼죠. 정환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죠. 거기엔 미래 계획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레지던트, 전문의, 그리고 개업까지. 도희는 그런 그를 다정한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창밖으로 여름비가 내렸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렸죠. 라디오에서는 이문세의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따뜻하고 단단했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계획 속에 도희 자리는 없다는 걸요. 최고가 되기 위해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도요. 2025년 겨울밤 61세의 정환은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술 기운이 조금씩 가셨죠. 흐릿한 시야로 벽을 바라봤습니다. 거기엔 개업 기념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의사 가운을 입은 자신과 검은 정장의 도희가 서 있었죠. 사진 속 도희는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미소가 얼마나 외로운 것이었는지를요. 최고의 의사 정환이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죠. 최고가 됐습니다.
모두가 인정하는 명의가 됐죠. 하지만 지금 그 곁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기억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경양식집을 나온 두 사람이 빗속을 뛰어가던 모습이요. 도희가 비를 맞으며 웃었습니다. 정환이 자신의 재킷을 벗어 그녀 머리 위에 씌워줬죠. 그들은 행복했습니다. 미래가 찬란할 거라 믿었습니다. 정환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젤 앞에 도희를 봤죠. 그녀는 여전히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59세가 된 지금도 21살 때처럼 집중하고 있었죠. 어쩌면 도희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정환이 최고가 되는 길에서 자신이 사라질 거라는 걸요. 그래도 사랑했던 겁니다. 그래서 붓을 꺾었던 거죠. 벽시계가 자정을 알렸습니다. 정환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죠. 40년 전 청년은 사라지고 늙은 남자만 남았습니다. 최고의 의사라는 타이틀도 이제는 무거운 짐일 뿐이었습니다. 정환이 복도 끝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도희가 이젤을 꺼낸 그 창고였죠. 먼지가 자욱했습니다. 손전등을 켜고 안을 살폈습니다. 구석에 검은 케이스가 보였죠. 어쿠스틱 기타 케이스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케이스를 열었습니다. 35년 전 사놓고 한 번도 치지 못한 기타였죠. 레지던트 시절 도희와의 약속을 지키려고 샀던 겁니다. 하지만 병원 일이 바빴고 시간은 없었고 결국 창고에 처박아뒀죠. 기타를 들어 올렸습니다.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죠. 손수건으로 닦아냈습니다. 나무결이 드러났습니다. 의외로 상태는 괜찮았죠. 현이 녹슬긴 했지만 끊어지진 않았습니다. 정환은 기타를 안고 서재로 갔습니다. 의자에 앉아 자세를 잡았죠. 왼손으로 넥을 잡고 오른손으로 현을 튕겼습니다. 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불협화음이었죠. 손가락이 굳어 있었습니다. 수수용 메스를 잡던 손이 기타 현 위에서는 무력했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기초 기타 코드를 검색했죠. C코드, G코드, D코드 화면을 보며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잘 안 됐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죠. 한편 거실에서는 도희가 붓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주름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그렸죠. 병실의 차가운 형광등 아래 누워있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따뜻한 햇살 아래 웃고 있는 어머니였죠. 기억 속 가장 아름다웠던 순간의 어머니였습니다. 정환이 다시 현을 튕겼습니다. 조금 나아졌지만 여전히 어색했죠. 손가락 끝이 아팠습니다. 현이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올해 미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음정이 맞지 않았죠.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마치 처음 메스를 잡던 의대생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도희의 붓끝에서 어머니의 미소가 완성되어 갔습니다. 따뜻한 갈색과 부드러운 회색이 어우러졌죠. 주름 속에 숨은 세월의 이야기가 캔버스에 펼쳐졌습니다. 정환은 유튜브를 켰습니다. 사랑으로 기타 강좌를 찾았죠. 느린 속도로 재생했습니다. 한음 한음 따라했습니다. 틀렸습니다. 다시 했죠. 또 틀렸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서재와 거실, 두 공간에서 두 사람이 각자의 작업을 했죠. 한쪽은 불협화음으로 가득했고 한쪽은 색채로 가득했습니다. 정환의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수술할 때보다 더 긴장됐죠. 겨우 한 소절을 완성했습니다. 엉성했지만 멜로디가 들렸습니다. 사랑으로의 첫 소절이었죠. 도희는 마지막 붓질을 했습니다. 어머니의 눈동자에 생기를 불어넣었죠. 캔버스 속 어머니가 살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딸을 다정하게 바라보는
것 같았죠. 됐어요. 도희가 작게 말했습니다. 붓을 내려놓았죠. 20년 만에 완성한 첫 작품이었습니다. 서재에서 기타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전히 서툴렀지만 멜로디가 이어졌죠. 정환이 작게 노래했습니다. 음정이 불안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두 개의 캔버스가 완성되어 갔습니다. 하나는 색으로 그린 그림, 하나는 소리로 그린 음악이었죠. 40년 만에 각자가 자신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긴 밤이 끝나고 있었죠. 하지만 두 사람에게는 시작이었습니다. 잃어버렸던 자신을 되찾는 첫걸음이었죠. 정환은 기타를 안은 채 잠들었습니다. 손가락은 빨갛게 부어 있었지만 얼굴엔 평온함이 있었죠. 오랜만에 찾아온 평화로운 표정이었습니다. 3월의 봄 햇살이 병원, 복도를 비쳤습니다. 중환자실 앞에 정환이 서 있었죠. 하얀 가운은 여전했지만 어깨가 처진 모습이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환자가 보였습니다. 70대 노인이 눈을 뜨고 있었죠. 보호자가 복도로 나왔습니다. 2달 전 정환의 멱살을 잡았던 그 남자였죠. 정환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 부주의였습니다. 61년 인생에서 처음 하는 진심 어린 사과였습니다. 보호자가 놀란 표정으로 그를 봤죠. 어머니께서 회복하셔서 다행입니다. 앞으로 치료비는 저희가 전액 부담하겠습니다. 보호자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분노 대신 안도가 묻어났죠. 정환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예보다 환자가 먼저였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던 겁니다. 같은 시각 다른 병동에서는 도희가 어머니의 짐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퇴원 날이었죠. 어머니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얼굴색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엄마, 이제 집에 가요. 도희가 미소 지었습니다. 가방에서 액자를 꺼냈죠. 천으로 감싸져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풀었습니다. 어머니의 초상화가 나타났죠. 어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액자를 받았죠. 캔버스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젊은 시절의 활기와 현재의 온화함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 딸, 그림 40년 만에 다시 그렸구나.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죠. 도희도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하고 단단했죠.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정환이 들어섰죠. 그 뒤로 시어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따라왔습니다. 도희가 놀란 표정으로 일어섰습니다. 어머님이 왜 시어머니가 초상화를 봤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바라봤죠. 주름진 손으로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그림 속 친가 어머니의 얼굴이 평화로웠습니다. 잘 그렸구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도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시어머니가 계속했습니다. 내 얼굴도 저렇게 그려줄 수 있겠느냐? 도희가 숨을 멈췄습니다. 정환도 놀랐죠. 40년 동안 며느리를 구박하던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림 그리는 걸 천하다고 무시했던 사람이었죠. 시어머니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손이 떨렸죠. 나도 늙었다. 85이면 언제 갈지 모르지. 죽기 전에 한 번쯤은 누군가의 그림 속에 남고 싶구나. 그것은 사과였습니다. 40년 만의 화해의 신호였죠. 도희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려드릴게요. 어머님,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주름진 볼을 타고 흘렀죠. 도희가 손수건을 건넸습니다. 시어머니가 받았습니다. 처음으로 며느리의 호의를 받아들인 순간이었죠. 병실에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커튼이 살랑거렸죠. 네 사람이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두 어머니와 부부였죠. 오랜 세월의 앙금이 조금씩 녹고 있었습니다. 정환이 기타 케이스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가져온 거였죠. 도희가 그것을 봤습니다. 놀라면서도 따뜻한 표정이었습니다. 연습하고 있어요. 아직 서툴지만 정환이 수줍게 말했습니다. 23 청년의 모습이 잠깐 비쳤죠. 도희의 어머니가 웃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입꼬리를 올렸죠. 작은 미소였지만 진심이었습니다. 집에 가자 도희가 말했습니다. 정환이 휠체어를 밀었죠. 시어머니가 옆에서 걸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도희는 생각했습니다. 완벽한 화해는 아니었습니다. 상처가 다 아문 것도 아니었죠. 하지만 시작이었습니다. 40년 만에 찾아온 봄의 시작이었습니다. 병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벚꽃이 피기 시작했죠. 꽃잎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도희는 두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정환을 봤죠. 그녀의 미소는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평화가 있었죠. 잃어버렸던 것들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이름도 그림도 그리고 가족도요 차에 오르며 정환이 도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먼저 잡은 손이었죠. 도희가 그 손을 꼭 쥐었습니다.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은 봄이었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녁 9시 거실에는 따뜻한 스탠드, 불빛이 켜져 있었죠. 도희가 새 캔버스 앞에 앉았습니다. 이번엔 시어머니의 초상화였습니다. 연필로 윤곽을 그렸죠. 조심스럽지만 확신에 찬 선이었습니다. 그 옆 소파에서 정환이 기타를 안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에는 반창고가 붙어 있었죠. 일주일 동안 연습한 흔적이었습니다. 서툴지만 멜로디가 이어졌습니다. 사랑으로의 전주였죠. 도희가 스케치를 멈추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40년 전에도 서툴더니 여전히 서툰의 정환이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기타를 내려놓지는 않았죠. 다시 배우면 되지. 40년 걸렸는데 뭐 어때. 그의 목소리에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최고만을 쫓지 않는 사람의 편안함이었죠. 도희도 미소 지었습니다.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봄비가 내렸습니다. 빗소리와 기타 소리가 어우러졌죠.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40년 만에 찾아온 진짜 평화였습니다. 기억이 스쳤습니다. 1985년 여름, 시내버스 아니었죠. 대학생이던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정환이 의학 서적을 읽고 도희는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렸죠. 서로 다른 일을 하면서도 함께였습니다. 그때처럼 지금도 그랬습니다. 정환이 코드를 바꿨습니다. 시에서 지로, 지에서 뒤로 천천히, 하지만 끊기지 않고 이어졌죠. 도희의 붓질도 리듬을 탔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조금씩 드러났습니다. 엄격했던 표정 대신 온화함을 담았죠. 탁자 위에는 두 개의 액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도희 어머니의 초상화와 정환 어머니의 스케치였죠. 두 어머니가 나란히 있는 모습이 묘하게 닮아 있었습니다. 세월이 만든 주름, 그 속의 이야기들이요. 정환이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음정은 여전히 불안했지만 가사는 또렷했죠. 사랑으로 가는 길은. 도희가 붓을 멈췄습니다. 정환을 바라봤죠. 23의 청년과 60일의 남자가 겹쳐 보였습니다. 머리는 휘어졌고 주름은 깊어졌지만 눈빛은 같았습니다. 그녀를 사랑하는 눈빛이었죠. 밤이 깊어갔습니다. 11시가 넘었죠. 평소라면 잠들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깨어 있었습니다. 청춘처럼 밤을 새울 기세였죠. 도희가 붓을 내려놓고 일어섰습니다.
정환 옆에 앉았죠. 기타를 함께 잡았습니다. 정환이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봤습니다. 나도 배워볼래요, 같이요. 두 사람의 손이 겹쳤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지만 따뜻했죠. 함께 현을 눌렀습니다. 불협화음이 났지만 웃음이 터졌습니다. 40년 만에 듣는 진짜 웃음소리였죠. 카메라가 천천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거실 창문 너머로 두 사람이 보였죠. 하나는 가르치고 하나는 배우며 때론 함께 웃었습니다. 스탠드 불빛이 그들을 감쌌습니다. 따뜻한 주황빛이었죠. 도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레이션이었죠. 59살 모든 것이 무너진 겨울이 지나고 나의 두 번째 20살이 늦은 봄처럼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빗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구름 사이로 달빛이 비쳤죠. 거실에서는 여전히 기타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툴지만 아름다운 화음이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하죠. 우리도 그랬습니다. 60이 되어서야 시작했지만 아직 30년이 남았어요. 두 번째 인생을 사는 데는 충분한 시간이죠. 화면이 천천히 어두워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이는 것은 두 사람의 실루엣이었죠. 가까이 앉아 무언가를 함께 만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쿠스틱 기타의 잔잔한 선율이 흘렀습니다. 봄밤의 끝,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었죠. 59살, 61살 누군가는 늦었다고 하겠죠. 하지만 도희와 정환은 증명했습니다. 인생의 두 번째 봄은 언제든 시작될 수 있다는 걸요. 당신도 혹시 누군가의 아내, 남편, 엄마, 아빠로만 살고 있지는 않나요? 잃어버린 당신의 이름을 찾아보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오늘이 당신의 두 번째 20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한국 드라마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